네, 안녕하세요. 이은영입니다.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조사한 여론조사가 있었어요. 이거는 경기도가 조사를 한 건데 지난 25일 만 18세 이상 성인의 지역 도민, 경기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인데요. 여기에서는 그 부동산 백지 신탁제를 이제 이재명 지사가 제안을 했는데 저는 그 동의한다는 의견이 굉장히 높았어요. 거의 10명 중 한 7명, 70% 가까이가 동의한다고 답변을 해서 부동산 백지 신탁제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평가하는 흐름이 있었고요. 그렇지만 현재 경기도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주택가격이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74%로 굉장히 높게 나타났고 또 1년 후에 경기도 지역의 주택가격이 오를 거라는 전망도 60%가 나타나고 있어서 정책은 이제 경기도에서 제안한 어떤 그런 정책들은 긍정적으로 보지만 어쨌든 향후에 계속 주택은 오를 거다 이런 심리가 있기 때문에 그 정부 정책을 아주 근본적으로 신뢰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계속적으로 이 심리를 좀 믿게 만드는 신뢰감을 형성하는 그러한 메시지들이 추가적으로 계속 좀 있어야 될 필요는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710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더 강화해야 된다. 이것도 한 40% 가까이 나왔고요. 또 완화해야 된다는 의견도 36%로 나타나서 사실 이게 강화해야 된다는 의견도 정부 정책을 신뢰하지 않는 입장이고 완화해야 된다는 이 36% 의견도 지금은 좀 불만이다라는 거를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시점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이 시장이 어떤 변동기이기 때문에 이 흐름에 대해서는 일단은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정부도 좀 받아들이고 그리고 임대차 보호 3법을 통과시켜서 진행되는 향후 3년간 이 시장이 그 변동이 어떻게 갈지 이거를 좀 지켜보면서 뭐 보완을 하든지 또는 더 강화를 하든지 이런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사실은 지금 어쨌든 이 시장이 지금 변동기예요. 시장은 변동기고 그리고 이런 변동기일수록 의사결정을 빨리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조금 지켜보면서 이 시장의 흐름이 사람들의 생각이 어떻게 바뀌고 어떻게 갈 것인지를 보면서 의사결정을 해도 늦지 않다. 그리고 집을 살 기회는 계속적으로 온다. 이거를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이 집이라는 게 사실은 집에 대한 생각이 어떻게 우리가 바뀔 것인지 어떻게 또 우리는 집을 어떻게 생각하고 새롭게 아직 집을 안 산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집을 구매해야 될지 이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좀 얘기를 하고 마무리를 할게요. 현재 얘기를 많이 했더니 목이 아프네요. 지금부터 앞으로 향후 3년간은 부동산 시장이 상당히 굉장히 유동성이 큰 시장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생각도 이 시장 정책이 지금 나온 것들을 보면서 많이 바뀔 거거든요. 이 바뀌는 그 배경에는 인구 구성비의 변화가 있어요. 현재 지금 저출산 고령화 시대가 이미 접어들었잖아요. 그리고 1인 가구가 굉장히 지금 증가를 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집을 지금 구매를 하려는 세대들은 40대가 제일 많겠죠. 그리고 30대 후반에서 40대 중반까지 그 무주택자들이 많을 것이고 이들 세대가 집을 이제 앞으로 구입을 하려고 하겠죠. 근데 이들 세대의 구입은 자녀들이 아직은 그 학령기, 특히 중학교, 고등학교 이 6년의 시기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30평형대의 아파트를 구매하려는 게 굉장히 강할 거예요. 특히 이제 이들 자체가 실수요자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들에 대한 어떤 정책들은
임대차 보호 3법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공급 확대를 통해서 이분들이 이 집을 아직 구매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계속적인 어떤 집을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할 것이에요. 그런데 그 이후의 세대, 그러니까는 50대에서 한 60대 초반까지 이들 세대는 집을 이미 유주택자들이 많을 거거든요. 그리고 이들 세대는 이미 이제 자녀들이 그 나의 품을 떠나는 독립하는 그런 또 시기인 세대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들 세대에서는 집에 지금 이제 유주택자들 경우에 있어서는 그 집에 대한 개념이 또 달라질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이들 세대에서는 또 이제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부모님을 부양하지 않는 분들도 있고 또 이들 세대는 나의 노후까지 고민을 해서 다시 한번 집을 한번 바꿀 그러한 시기가 되는 세대거든요. 그래서 이들 세대의 경우에 있어서는 또 어떤 선택을 할까? 그런 거를 보면은 사실은 지금 좀 우리가 집에 대해서 좀 더 그 굉장히 그 새로운 관점의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 왜냐면은 이제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서 1인 가구가 증가하는 그런 관점이라면 그리고 이제 1인 가구가 증가하면 뭔가 그 혼자서 생활하는 거에 대한 어떤 지원이라든지 또는 독립적인 다양한 세대들이 같이 좀 그 쉐어를 해서 공동주택을 만들어서 나의 노후까지 거기서 같이 한번 생활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는 세대들도 지금 상당히 많이 있을 수 있어요.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세대들을 위한 어떤 새로운 공급이 필요한 그러한 시기가 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변화와 관련해서 새로운 주택 공급이 좀 제시가 될 필요가 있다. 그런데 그거와 관련해서 지금 경기도에서 제가 좀 찾아보니까 그 2가지 주택의 새로운 공급을 지금 시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그 기본주택이라는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사회주택, 경기도형 사회주택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서 과연 우리는 앞으로 어떤 집을 구입을 하고 또 나는 어떤 집에서 살고 싶은지를 한 번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볼 그런 기회가 이제 공론화 이미 됐으니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경기도의 기본주택을 살펴보니까 이거가 굉장히 좀 파격적이에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그 주택을 내가 이제 내 집을 마련하려면 분양을 받아야 됐거든요. 청약을 통한 분양을 받아야 됐는데 사실 그 분양 그 방식이 그 가점제 형태로 바뀌다 보니까 분양받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30대들이 분양을 받는다는 건 참 꿈도 꾸기 힘든 거거든요. 일단은 무주택자 기간이 오래돼야 되고 자녀들도 많아야 되고 또 분양 청약도 굉장히 오래 보유하고 있어야 되고 이럴수록 이제 가점이 높아지니까 이제 이렇게 되다 보면 30대 후반이라든지 40대 초반보다는 중반에서 이 분양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더 높겠죠. 그런데 지금 경기도에서 준비하고 있는 그 기본주택은 일단은 그런 가점인 형태의 그런 게 아니고 무주택자면 분양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방식이에요. 그리고 일단 집에 들어가면 30년간 평생 거주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그 임대주택의 경우에 이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임대주택이다 보니까 그런 사업성이 수익성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그 임대주택에 대한 그 기본적인 좀 내장재라든지 또는 임대주택의 어떤 그 건물, 집의 모습이 좀 내가 살고 싶은 것과는 좀 거리가 있었던 그런 경우가 많았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 경기도에서 이야기하는 기본주택은 그 본전이 되는 사업 방식을 통해서 그 좀 중산층을 위한 그 장기 공공 전월세 형태의 방식으로 공급을 하겠다. 이런 좀 약간 획기적인 방식의 주택이에요. 그래서 그 부담이 가능한 적정 임대료를 통해서 중산층들이 좀 오래 기간 동안 그 임대를 할 수 있는 그런 아파트가 되겠죠. 그런 주택을 공급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부담 가능한 적정 임대료라는 거고, 그 다음에 그 공급지가 역세권의 핵심 요지에 공급을 할 것이고, 용적률을 높여가지고 고층으로 공급을 하겠다, 이런 지금 방식입니다. 그래서 중산층 임대주택의 모델을 좀 새롭게 제시를 한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수익을 좀 내서 그러한 개발 이익은 다시 도민들에게 환원을 하겠다, 이런 지금 기본주택을 지금 제시를 했어요. 이걸 보면은 좀 상당히 그 이전의 그 공공임대주택과는 조금 다른 개념이니까 우리가 이것이 어떻게 이게 이런 주택에도 우리가 한번 들어가서 저 같으면은 사실 이런 주택이면은 한번 들어가서 내가 굳이 내 집을 사지를 않고 여기서 오랫동안 거주하면서 돈을 모으면서 살 것 같아요. 이런 기본적인 모델이라면. 그래서 지금 이 기본주택이라는 거는 보편적 주거 서비스의 일환으로 그 중산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이다. 그리고 역세권 중심의 핵심 요지에 공급을 하겠다. 이게 좀 핵심적인 내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말고 또 경기도형 사회주택 모델이 있는데요. 이거는 약간 포용적 주거복지 모델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그동안 우리가 그 임대주택이라고 하면은 저소득층을 기반으로 저소득층에게 공급되는 그러한 주택이었는데, 요거는 그런 것들 좀 보완해서 그 60%는 무주택자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40%는 고령자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1인 가구라든지 이런 저소득층이 들어가서 약간 믹스된 형태의 그 사회주택을 공급을 하겠다. 그리고 여기는 그 토지 임대부를 통한 협동조합형 사회주택을 공급을 하겠다라고 굉장히 좀 새로운 모델인 것 같아요, 이거는. 근데 지금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이런 형태의 모델을 선호하는 그런 수요층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이게 실제로 어떻게 공급될지는 이게 아직은 정확하게 이제 이게 10월부터 공모를 해갖고 사업지를 발굴을 해서 입주 희망자들을 모으겠다라는 거여서 이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는 좀 아직은 좀 정확하게 감은 잡히지 않지만 약간 요새 이제 공급되고 있는 그런 소셜 믹스 주택 같은 형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주택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80%에 공급을 하고 토지 임대를 통해서 절감한 사업비를 통해서 입주자들에게는 주거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 그래서 굉장히 좀 혁신적인 주거 공급 모델인 것 같은데, 이것도 지금 제가 이제 간단하게 그 기본주택과 사회주택에 대해서 간단하게 지금 이런 것도 주택 공급 방안으로 제시가 되고 있다라는 걸 이제 알려드렸으니까 이걸 한번 좀 자세하게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이런 그 기본주택이나 사회주택처럼 좀 이런 다양한 형태의 주거들이 공급이 된다면 주택에 대한 그 사람들의 생각도 많이 바뀔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제 주변에 보면은, 그러니까는 이제 저도 이제 나이가 50대 초반인데 나의 그 은퇴 이후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고민을 하면서 이런 그 소셜 믹스 형태의 그런 생각들을 좀 해보는 사람들이 꽤 많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지금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1인 가구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러니까 서로 쉐어할 수 있는 뭐 주방이라든지 또 그 뭐 세탁실이라든지 공부할 수 있는 어떤 독서실이라든지 이런 거는 쉐어를 하는 형태의 공급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각자 개인들이 사는 주거는 소형 평형으로 해가지고 약간 빌라보다는 더 많은 가구들이 사는 그 한 뭐 60가구에서 뭐 한 70가구 정도들이 사는 아파트보다는 좀 그 안에 그 가구들이 좀 많고, 그 다음에 빌라보다는 더 고급형인 그런 어떤 약간 그
소셜 믹스 형태의 새로운 주택들이 외국에서는 많이 지금 만들어지고 그렇게 해서 공동체를 구성해서 살고 있다고 해요. 우리나라는 아직은 이제 이런 것들이 좀 그런 생각을 가진 세대들은 50대 초반에서 중반까지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많은데 실제 이제 이런 거를 한번 내가 그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다. 한번 살겠다. 근데 이런 거에 대한 수요에 맞는 주택들이 공급이 되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공급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생각은 많이 못 해봤지만 이런 경기도형 사회주택 같은 경우라면은 아마 입주 희망자들이 저는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은 사실 지금 그 정부 정책들이 다주택 투기자를 잡는 것이지 고가주택 소유자라든지 임대자들을 무슨 뭐 나쁜 사람들을 몰아가지고 막 이렇게 정책들을 뭐 양극 그러니까 그 분화시켜가지고 막 이렇게 양극화하는 형태로 가는 거는 저는 그런 주장도 있는데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좀 집에 대한 개념들을 많이 바꿔본다면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런 주택 정책, 부동산 정책들이 굉장히 우리의 주거 정책에 대한 어떤 새로운 것들을 뒷받침하는 그런 정책들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저도 사실은 이 부동산 정책이나 경제 정책들에 대해서 아직은 문외한 입장이거든요. 전문가는 아니에요. 전문가는 아니다 보니까 이제 여론의 흐름을 통해서 이런 지금 정책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과 뭐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향후에 더 공부를 해서 우리들의 생각이 일단은 바뀌어야 되거든요. 생각을 어떤 방향으로 우리들의 생각이 바뀔지 이거를 좀 지켜보면서 또 더 좋은 내용들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